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채팅을 읽어주는 남자로 하고, 김기사 아침에는 저번에도 예고했듯이 시즌2를 준비하느라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즘 계속 홈페이지가 자꾸 박살나고 채널이 없어지느라 이거 지금 복구 작업하느라 계속 일이 진도가 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남이 그 채널 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채팅 읽어주는 남자를 하게 됐습니다. 당분간은 화요일 날 이렇게 저희가 6시에 채팅 읽어주는 남자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하는 그 시간대가 화요일, 금요일 6시, 9시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이 망가지면 또 어딘가에서 또 만들 텐데 아마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잘 안 보여주려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찾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화요일 6시, 금요일 9시에는 어딘가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수밖에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많이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디 보자. 한 588분 들어오셨네요. 키자마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송원이 채널 여기서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채팅 질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하면서 채팅만 읽어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질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비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조금씩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진행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채팅 읽어주고 하는 식으로 할 거고, 채팅 질문은 투네이션이나 이쪽으로 좀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이거 송원이도 혹시 압니까? 슈퍼챗도 잘릴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유도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제가 원래 수렁에서 건진 한국이라고 했는데, 원래 옛날 때 아마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옛날 때 저 어렸을 때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을 제가 패러디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요즘서부터 이제 오늘서부터가 최근서부터 해가지고 음란 사이트 단속 있죠? 이제 이거 들어간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야동들 못 보시게 생겼습니다. 이런다고 야동을 못 보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좀 절차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재갈을 물리는데, 요런 것들이 보면은 뭐랄까 할까. 지금 좌파 정권이 국민들을 언론 통제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이런 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이 정치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나가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내가 독재자야. 근데 내가 국민들을 감시하고 싶어. 근데 제가 국민들을 감시하건다 하면은 어떤 국민이 네 감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사람 없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독재자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자기가 원하는 그림대로 움직이게끔 만드냐, 그걸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죄의식을 덮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놈이다 라는 식으로 가면은 되는 거예요. 이거 또 뜨거우니까 조심해 네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나쁜 놈이다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언론 탄압을 하고 싶은데 언론 탄압을 대놓고 하면 문제 생기니까 뭘 하는 거예요? 가장 국민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그리고 저항하지 못할 부분이 뭐예요? 포르노지, 야동, 이런 것들 못 보게 한다. 왜? 야동 보는 건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야동 이야기 나오고 하면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회의할 때 야동 봤다고 이런 거 갖고 문제 삼고 하니까 막 이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부를 건드리면은 사람들이 저항을 못 하거든. 예전에 또 그런 것도 있었죠. 성매매 단속한다면서 공창 창녀촌들 없애는 거, 그거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거 물똥 밟아갖고 창녀촌 덮어졌죠. 불법 성매매가 더 횡행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할 때 왜 그러면 저항을 못 했느냐, 그게 아랫도리에 관련된 치부기 때문에 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싶어도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나쁜 놈이 될까봐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원래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를 무너뜨릴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래서 바로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니 누가 부패를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부패는 다 나쁘다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부패의 전쟁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걸 반대하게 되면 왠지 도덕적으로 나쁜 놈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뭐 여기 나는 신동시지 뭐 음란 사이트 단속은 언론 탄압의 시작이군요. 그렇죠. 음란 사이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또 NPC님도 투네로 뭐 이렇게 후원했다고 하는데 음성이 안 나와서 슬픈데요. 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이 유튜브 슈퍼챗은요. 제가 생각하건데 분명히 한 방송 3-4번 하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권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 음란 사이트 단속은요. 언론 재갈을 물리기 위한 1단계로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불법 사이트 차단 기술 업그레이드해서 800억 원 접속 끊겨야 되는데 어머 이렇게 되면은 저 또 끊기겠네. 예? 지금은 당장 그 야동 같은 성인물 사이트를 공격하는 거를 시작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장찰리 시장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해서 그쪽을 먼저 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여러분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고 싶으면 지금부터 불법 야동 사이트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게 왜냐? 그 보루가 무너지면 다 무리예요. 예,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네들이 상대방을 그냥 국민을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나쁜 놈이라고 몰아가면서 내가 이거를 제재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반대? 너희 나쁜 새끼네? 너희들 불법 야동 그 다음에 뭐야 그 어린이 소아 성애 뭐 이런 거 찬성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응? 아주 더러운 전법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런 전략을 쓰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야동을 지켜야 됩니다. 야동 지키고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꼼수를 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홈페이지나 요 그림 있죠? 경고하고 나오는 거 이거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에도 이거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중국 비판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제 그 유튜브 잘리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거 몇 번 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격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늘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공문까지 이렇게 나가고 불법 정보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 구제 확대. 뭐 누가 피해 본 사람이 없는데 왜 피해 봤다고 자꾸 그러지 모르겠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해외로 서버를 개척해서 만들면은 안전하지 않을까요? 근데 정부가 그러잖아요. 해외 그거 하겠다고. 뭐 이게 강티님 문재인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거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저번에 했던 강의는 불편한 미래라고 해가지고 제가 김정은의 핵 개발에서 반대를 하지만 이번 회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김정은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죠. 왜? 우리나라 남한 쪽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면 안 돼요. 타도를 해야 되지만 지금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문재인 힘 빠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지금 좌파들이 우파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 힘이 없어갖고 제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파들이 먼저 문재인 제거한다니까요. 그래 놓고 다시 우파 조지려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문재인은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정치를 하면서 느끼는 묘미죠. 사람들은 보통 어떤 틀을 정해놓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과 이동침도 해야 되고 아군을 공격하기도 하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모르고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왜? 언제 국제정치를 해봤어야지. 그래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다라는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더 버텨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한방송 보니까 미군이 북한 접수 평정 들어가는 느낌이던데요. 네. 북한은 버티지 못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어떠한 형태로든 개방은 하게 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저도 그거를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불편한 미래예요.
남한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갔다가는 경제개발이나 여러 주도권들이 북한으로 갈 수 있다. 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남한에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면 어쩔게 해요. 응?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죠. 박사님, 반중 관련 내용을 다루는 다큐 만들면 더 많이 될 겁니다. 그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어디 보자. 유튜브에 가서 한번 제가 만들고 있어요. 만들었는데 아직 지금 제가 실행을 못 시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21세기 중년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21세기 중년. 구독자가 2명 있어. 누구야 도대체? 나는 구독 안 했는데. 그래갖고 지금 만들려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15분짜리로 짧은 것들을 넣으려고 해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고 다시 재구축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요게 다 정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진행하려고 기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고 여기는 이제 그래서 15분짜리로 해서 그 중국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올릴 겁니다. 근데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평상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 굉장히 그 특이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미스테리, UFO 이야기, 귀신 이야기 뭐 등등 온갖 것들 다 올리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20세기 소년을 본따 가지고 21세기 중년이라고 제가 이름을 패러디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이제 앞으로 올릴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 어디 있냐. 지금 뭐 투네이션 읽어야 될 거 있나요? 네, 그거 올려주십시오. 네, MPC님, 어머니가 김 박사님 후원하라고 난리치셔서 적게나마 후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네요. 네, 그 다음에 유니피케이션님, 감사합니다. 아주마씨 명량 아주마씨구나. 뇌세포가 나날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멸공. 네, 고맙습니다. 김명수님, 박사님의 강의 토대로 해서 고대서부터 역사, 미래까지 알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애님, 고맙습니다. 됐어요? 네, 그 역사 관련된 거 있죠. 제가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 일본에서 카자흐스탄 가서 찍은 영상입니다. 여기 보면 푸지 테레비가 그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 일종의 중앙아시아식 나스카 평원을 찍고 왔다는 기사입니다. 요렇게 내려가면 러시아말로 써있고 이런 것들 사진 보이시죠? 이런 거? 그쵸? 요렇게 가는 거 요거 있거든요. 카자흐스탄에 가면은 나스카 평원 같은 게 있어요. 불가사의한 그러한 그 뭐랄까 평원 뭐랄까 하여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하늘에서 봐야만 보이는 그러한 모양들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찍으러 갈 겁니다. 제가 그 카자흐스탄 대사랑 협조해 가지고 한국 카자흐스탄 공동역사 발표 세미나도 합니다. 7월 달에.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에서 안 해요. 한국은 뭐 관심 없으니까 애초에 난 한국 포기했으니까 카자흐스탄에서 발표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해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그 분들이 그 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가서 제가 거기서 카자흐스탄, 한국에선 제가 대표로 갈 거예요. 그다음 터키,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등등 여러 역사학자들이 와가지고 그 어떻게 우리가 공동 문화를 갖고 있나에 대한 국제 세미나 하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 차원.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제가 참가하는데 그 가면서 겸사겸사 제가 여기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다 컨택 포인트랑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찍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알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비밀의 역사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도 그쪽 사람들이랑 뭐 개인적인 사담을 하겠지만 제가 조그맣게 아까 했던 21세기 중년 있죠? 그쪽에 올려놓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는 흥미로운 미스테리 관련된 것들을 많이 올려놓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미스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가셔서 그거 보면 돼요. 그래서 고대사도 제가 지금 게을지 않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얘기했지만 저는 국제관계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고대사 같이 갖고 가요. 그리고 이 고대사와 저의 국제관계 연구는 하나의 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괜히 고대사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환빠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모든 게 뭐라다 국익 중심의 역사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꾸 국내에서 자기들끼리 싸웠던 방식의 그 논리로 저를 자꾸 평가하려고 하면은 안 맞습니다. 왜? 세계관이 달라. 세계관 하니까 갑자기 막 타노스가 생각나는데 그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 주제 중에 뭘 할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하려는 주제는 세방건사업은 좀 미뤘어요. 미루고 제가 그 중국 경제가 어떻게 아작이 나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를 반토막내는 타노스의 마사지라고 잡았어요. 제가 타노스 이번에 어벤져스 영화 보면서 봤더니 내 스타일이더구만. 이렇게 인구 감소 이런 거 되게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쓰레기들 이렇게 제거하고 하는 거. 딱 내 스타일이야. 그래갖고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정해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반토막이 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방송하면서 헷갈린 게 있었어요. 그 화웨이 그거 재검하자고 했던 분이 그 자유한국당의 홍일표입니다. 홍영표가 아니라 홍일표. 홍영표라는 사람도 또 민주당에 있나 봐. 사실 뭐 이분도 그렇게 제가 잘 몰라요, 누군지.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보는 인물들은 딱 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랐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반중친미라는 게 말로 그냥 반중친미라는 것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통신 장비를 다시 한번 재검하자, 이런 것들은 되게 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런 국회의원들은 제가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국회의원은 우리가 입맛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것도 어떤 분이 또 일로 보내주셨네. 닥터쿨님. 김정인 박사님 화이팅. 외부 공개에 굴복하지 말고 힘내세요. 같이 대한민국 지킵시다. 네. 아예 뭐 저는 이거 이렇게 공격한다고 해서 쓰러지지 않는다니까. 그 한국 사람들끼리 이 한반도에서 자기들끼리 했던 방식으로 저를 공격해봐야 아무 약효가 없어요. 저는 저 바깥에서 들어온 대령 아니에요. 아유, 자발적 수업료. 네, 감사합니다. 외부로부터 전 들어온 사람이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국내에서 자기들끼리 썼던 그 당파 싸움 논쟁으로 저를 공격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얘가 옛날 중국에서 있었어요. 옛날 징기스칸이 중국을 점령하러 침략해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튜브 보시면은 MMA 파이터랑 소림사 그 승려랑 싸우는 거 유튜브 검색해 보면은 많이 볼 수 있는데, 거기 뭐 나와요? 그냥 MMA 파이터가 일방적으로 그냥 그 소림사 뭐 영춘권 뭐 태국권 아니라 아주 개패드 둘겨패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럼 뭐냐? 자기들끼리 초식동물, 이 농경동 민족끼리는 그게 통했어. 지들끼리 막, 뭐 대단한 고수네 막 그랬는데, 갑자기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딱 들어오니까 박살나거든요. 그게 뭐냐? 옛날 때 징기스칸이 중국을 공격할 때 소림사를 이제 쳐들어갔는데, 소림사의 이제 승려들이 막 목봉 들고 막 이런 폼을 잡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야, 활사 그랬다고요. 활사. 인디애나 존스가 보면은 거기 막 이집트에서 쫓길 때 아랍인이 큰 칼 들고 막 휘두르니까 총 한 방 쏘는 거 있죠? 똑같은 식인 거야. 뭐 이렇게 복잡해 하는 거예요. 그거 무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왜 배우는 거예요? 남 죽이려고 배우는 거 아니야. 거기 도덕과 자아의 실현을 한다. 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늘 얘기하지만 저는 성악론자의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에요. 해결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한 쪽에 주장한 쪽이지, 결론도 안 나는 것 같고 자꾸 무슨 장님이 코끼리 엉덩이 만지던 짓은 저는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전법 써봐야 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 네. 그랬고, 저번 주에 제가 했던 불편한 미래에서 나왔던 제가 말했던 다큐멘터리 영상이 요겁니다.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히스토리 채널 모택통의 비밀 요거 치면 나와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방송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장개석과 모택통을 동시에 지원했다는 내용이 히스토리 채널에 나와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건 음모론도 아니라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뭐야 단순하게 그냥 히스토리 채널에서만 만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또 무겁게 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어우 무거워. 어우 진짜 무거워. 이 책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는 중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중국에서. 이게 제가 알기로 어디냐? 이게 그러니까 대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출판된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참 신기하죠? 내가 이 책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요 제목 때문에 그래, 제목.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2장, 그러니까 얼짠이라서 이게 이 얼짠이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 시기,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매권 원화 공진해갖고 이게 미국이 중국군 공군을 지원한 이야기에 대한 전사입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미국을 갖다 아름다운 밑자를 써놨어. 그래서 내가 어우 신기하다 그랬던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아름다운 밑자를 쓰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걸요? 일본이나 중국은 쌀 밑자를 씁니다. 근데 요 글자에는 아름다운 밑자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국을 저렇게 써놨네? 라고 본 거예요. 근데 뭔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택통이 어떻게 중국을 통일했냐인데 모택통 자서전, 모택통이 자기가 이제 자서전을 쓴 게 모택통 자서전에 보면 뭐가 나오냐? 모택통은 일본을 좋아했습니다. 일본을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느냐? 그 정기에도 써 있어요. 자기는 일본 제국이 아니었다면은 중국을 공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데 일본 제국에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왠지 아세요? 장개석이 일본이랑 싸우느라 중국 공산화에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냥 중국이 그냥 있었다면은 장개석이가 모택동 때려잡았죠. 근데 일본 제국하고 싸우느라 신경이 일본 쪽에 가 있다 보니까 중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 어이없게 전쟁에 지는 사태까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모택통은 일본을 좋아했습니다. 요즘도 보세요. 우리나라 좌파들은 한결같죠? 전략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무조건 반일 하죠. 그냥 개념이 없어. 왜? 얘네들은 피라미드의 밑에 시다바리 구조. 얘네들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반일이야. 근데 중국 애들 보세요. 중국의 엘리트층들은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친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해요. 지금 중국이 일본 좋아하죠? 아세요? 지금 중국이 일본 좋아한다고. 우리는 중국 욕하면 중국이랑 뭐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좋은 말 해야 돼요. 벌벌 떨죠. 근데 일본은 어떻죠? 지금도 일본은 여전히 극우 인사인 아베가 총리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관계 좋잖아. 할 말 다 하면서도 관계 좋잖아. 그렇죠? 우리나라의 개돼지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 한다고 중국이 좋아한다? 천만에 만만해져. 그런 거 없어요. 다 어떻게 상대방을 웃으면서 조지느냐. 이걸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중국은 일본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미국과 일본, 한국은 병신같이가 제외하더라도 미일 군사 동맹만으로도 중국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일본이라도 잡고자 헤헤거리고 지금 웃는 거예요. 일본이 중국에 침을 뱉어도 중국 애들은 그 침을 받아먹으면서 오이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신이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정상이야. 아유, 권지단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력한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과 모택통은 2차 세계대전 때 싸우면서도 왠지 알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였다. 이거는 마치 미국이 호치민과 싸우면서 호치민과 미국의 보이지 않는 유대관계 이런 것처럼. 그렇죠? 이런 거 잘 읽어야 돼요. 국제관계는 이런 거를 읽을 줄 알아야지 정책을 잘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 와, 김 박사 북한 칭찬했어. 왜? 뭐 어쨌든. 그런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국제관계의 흐름을 읽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완전 오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만큼 외교가 자꾸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외교 정책이 정해져 있어요. 좌파? 이거.
우파 이거 끝. 그 다음서도 여기서 얘기하면서 국제정세가 변해도 이거 지켜야 돼. 이거 말 잠깐만 이 새끼 왜 이래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는 국가관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외교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어떻게 외교를 하냐가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하냐, 목표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그 목표가 없거든. 우리나라에서 좌파 우파의 목표는 뭐예요? 권력쟁취지. 그거 외에는 없거든. 국가관이 없잖아요. 우파에는 국가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파 정치인 중에 국가관이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이게? 화웨이 보안 문제 해결하는데 3, 5년 걸린다고 영국에서 말했어요? 야, 그러면 삼성이 3에서 5년 동안은 잘 우려먹을 수 있겠네. 화웨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에릭슨하고 삼성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면 되잖아, 삼성. 어? 3에서 5년 동안 우리가 화웨이 빼내고 5년 동안 삼성은 최소한 5G에 있어서만큼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매출, 고정 매출 정해지니까. 외교만 잘한다면. 그렇죠? 뭘 걱정해요. 그런 거. 남이 나라가 걱정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니까. 남이 나라가 걱정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까만 생각하면 돼요. 비즈니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를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하도 홈페이지가 폭발을 당하고 있으니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가려졌네. 그 후원하기 저거 지워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은 www.kjmirs.com입니다. 이렇게 이미 홈페이지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전 거 다시 하고 다시 복구해 갖고 지금 또 만들었는데 아직 완성을 못 시켰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도 할 게 많아요. 유튜브도 자꾸 폭파되고 하다 보니까 할 게 많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지금 거의 뭐 7개월째 진전을 못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만들어놨어요.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가 작동은 잘 안 되지만은 지금 이거를 만든 목표는 뭐냐면 여기 왜 안 나와? 아니 안 나오는구나. 요 홈페이지를 제가 직접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홈페이지를 여기다가 w.kjm 김정민이에요. irs.com 이렇게 하면은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나옵니다. 이렇게도 되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쉽게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김정민박사.com 이렇게 해놨어요. 두 개 다 됩니다. 두 개 다 됐는데 요거를 지금 만든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저희 홈페이지, 저희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이 만약에 폭파되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 오세요. 홈페이지 오셔서 여기를 가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유튜브 만들고 있죠. 여기 비메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거 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저희가 다시 만들어 놓고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쏘건니에서 하죠? 딱 누르면 어디로 가요? 쏘건니로 갑니다. 그쵸?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약에 유튜브 계정이 또 폭파된다.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갖고 이렇게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이 홈페이지의 역할은 좌표찍기의 역할로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아직 또 방카를 만들어 놓고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또 이 쏘가지매 채널이 파괴된다던가 아니면 김정민 고대대연구소가 또 계정이 없어진다면은 여기 제 홈페이지 김정민박사.com 쳐도 돼요. 오셔가지고 여기서 찾아서 누르십시오. 저희가 요 링크는 계속 걸어 놓을게요. 그쵸?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 머리 쓰느라 정말 아주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이 공격에서 살아남을까를.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가는 방법도 있어요. 저희가 비메오라던가 지금 트위치 이런 데도 만들 거니까. 근데 아직 한국 사람들한테 비메오나 트위치는 좀 익숙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비메오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이러면 못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홈페이지에 와서 이거 그냥 클릭하면 자동으로 갈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홈페이지까지 공격을 당해서 폭파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몇 번 와보시면 아시잖아요. 비메어나 트위치에 있다는 걸. 그럼 글로 직접 가시면 돼요. 네, 장미수님, 김 박사님이 계셔 듣는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안전장치를 만들면서 계속 쌓아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재밌죠? 저도 이거 하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도대체 이 중국과 얘네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공격하나를 지금 쭉 보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 돈 딸려서 이제 힘들어질 거예요. 중국 경제도 뭐 돈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도 그 가봤지만 우리 고성국 박사님은 채널 없어질까 봐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끄떡 안 해. 그리고 저희는 지금 믿는 게 뭡니까? 그 여러분들 그 구독자, 애청자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계정이 폭파돼도 찾아와 주시면 저희는 살아남거든.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을 해도 저희는 의연합니다. 지금도. 예. 그리고 계속 저희한테 그 관심을 지켜주셔야 저희가 살아남으니까 그 계속 그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공격을 당하면요. 조회수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유튜브에서 제가 드러나지 않게끔 하거든요. 여태까지 이름을 뭐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코리아, 김정민 박사 TV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김정민만 들어가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21세기 중년으로 나가는 거지. 이름 바뀌는 거거든. 제 이름 안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이게 유지가 되니까.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 위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지금 바로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홍보와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계속 유튜브도 유지를 합니다. 예전에 그 카카오톡이 문제가 있대서 탈카카오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텔레그램 이동하고 막 옛날 때 그랬는데 그와 비슷한 현상이 언젠가는 동영상 세계에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미리 선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탈 유튜브를 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조를 바라세요. 21세기 중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좀 해주세요. 그 책은 언제 나오냐고 하는데 책은요 나오고 싶어도 자꾸 계정 없어지고 이러니까 일을 못해요 지금. 아실 거예요. 저만 삼성 장군입니다. 아세요? 저만큼 유튜브 계정 많이 폭발된 사람 없죠? 우파 채널에서. 아니 없죠가 아니라 아무도 없지. 안 대표 이제 겨우 한 번 폭파당했어. 잽이 안 되죠. 저 3번. 세 번째는 폭파된 게 아니라 저희가 내렸습니다. 왜? 3번 경고받으면 그때부터 무차별하게 공격한대 유튜브에서. 그래서 저희가 스트리밍 정지가 됐을 때 알아서 내려버렸습니다. 3아웃 안 당하려고.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 분야에서는 최고입니다. 박사님 국민개봉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지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안정권 대표 거 GZ에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건데, 뭐냐면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그 광주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가주세요. 저는 이날 금요일 날 그레이트 게임이 있고 토요일 날 그 제가 고대사 강의가 있어서 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맞을지 안 맞을지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 50%는 불가능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토요일은 전 못 갑니다. 저 강의가 있어서. 금요일 날도 아리까리한데 그건 상황 봐서. 그래서 어쨌든 다른 분들이라도 관심 있으면 좀 가주세요. 요즘 저희가 그 전라도 이 안 대표도 지금 뭐 영빈이도 만났죠. 5.18 그 가서 계속 지금 저기 김상진 그 단장이랑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광주 쪽에 카르텔 애들이 열받았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네들 기득권 흔들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일반 사람들 이 눈을 뜨기 시작해요. 뭐 거기다 저도 이제 MSG로 막 진도 차이나타운, 그 다음에 뭐 KTX, 화웨이 이런 거 계속 하면서 전라도 지역을 지금 어떻게 중국 애들이랑 이 전라도의 카르텔 이런 애들이 결탁해서 매국 행위를 하는가 이런 걸 자꾸 방송했더니 얘네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지금 이제 막 준비를 한대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깽판 치겠다는 겁니다. 집회 못하게. 예, 그러니까 그 쪽수를 좀 불려야 될 것 같습니다. 쪽수를. 이 적진에서 싸울 때 이 쪽수가 적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 많이 가서 저쪽에서 깡패를 동원해갖고 와서 시끄럽게 일을 벌이면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여러분들과 그 차이점이 뭐냐? 저희 우벤져스 사람들과의 차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 이거 할 때도 그래요. 김 박사님, 이 계정 폭파되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감시당하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밤거리 어때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쟤는 좀 역발상이에요. 조금 사고방식이 다른 게, 얘네들이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온답니다. 뭐 그 얘기는 뭐 깡패들 데리고 오는 거겠지. 뭐 쇠파이프 내는 거 들고. 그러면은 저는요, 거기 가서 열심히 맞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뭐냐?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무서워. 가지 말아야지. 전라도 빨갱이 땅이야. 에이, 버리자.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그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왠지 알아요? 아니, 피해자 코스프레 좋지 않습니까? 에? 가서 연락에 맞아주는 거예요. 깡패들한테. 전라도 깡패들한테 얻어 맞아야 그게 또 보도가 되고 그게 진실을 입증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되거든. 야, 이것 봐라. 아니, 명단 좀 공개됐더니 깡패들이 와서 때리네. 왜? 깡패들이 명단에 들어가 있나? 왜 쟤네들이 광분하지? 이런 거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셔갖고 더 많이 얻어 맞아주고 피를 흘릴수록 더 우리에게 유리해지는 거예요. 어? 그쪽 애들이 옛날 때 광주 갖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세월호 갖고 피해자 코스프레 했죠?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가서 죽지만 마세요. 죽지만 마시고 급소 피해서 마시시면 돼요. 급소 피해서. 아시죠? 어? 싸움할 때에도 원래 상대방 잘 싸운 놈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급소 피해서 맞으면서 버티면 되는 거예요. 예. 피는 나대 어깨에서 나면 되는 거예요. 대가리에서 나면 큰일 나지. 박 터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되지. 이것 봐라 사람 치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가야 꼼짝을 못합니다. 치고 싶어도 못 치고 빠지게 돼 있어요. 왜? 이거 치면 손해거든. 그러니까 쟤네들이 쪽수로 자꾸 댐빈다고 하는데 우리도 쪽수를 늘려서 칠 테면 쳐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칩니다. 못 쳐. 치면 더 좋고 쳐봐야 치면 더 좋고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배짱을 갖고 싸워야 돼. 배짱을 가지고. 여태까지 초식 그 생활로 싸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조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전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잖아요. 저희는 고인물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굴러오는 돌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국회에서나 그 다음에 좌파 우파의 싸움이 지들끼리 늘 그런 방식으로 해도 통했잖아요. 우리한테 안 통해요. 왜?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훈족의 아틸라입니다. 한 번도 상대해보지 못한 전법인 거야. 징기스칸 전법. 그래야 쟤네들을 이길 수 있어요. 2,500명 정도 보는데 1,000명도 좋아요를 안 눌렀다. 뭐 빨갱이겠죠. 뭐 상관 안 합니다. 예. 조선조가 화교 동원할 가능성이 높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서 뭘 하셔야 됩니까? 사진 찍으세요. 녹취하고. 가서 그냥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지 마시고 가서 잡으세요. 그런 놈들을. 이 새끼 짱깨다. 잡아요. 잡아서 말 시켜. 너 누구야? 그러고. 그런 것들을 찍으란 말이에요. 찍어. 그래야 좌파들 속에 짱깨가 섞여 있다는 거를 우리가 입증하는 거니까. 잠깐만. 그 얘기하니까 제가 잠깐 생각난 게 있는데 아직 화면은 보여주지 마세요. 제 컴퓨터. 내가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주세요. 뭐라고 할까? 이렇게 치면 나올까? 그렇지. 많이 나오는구나. 엄청 나오네. 어이구. 이건 한국 사람들이고 이거 말고 페이스북이라 치자. 제 유튜브에 들어오면은 그 중국 애들이 이렇게 해놓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 보여줘도 돼요. 네. 제 보십니까? 그 오늘 어저께인가 일베에 보니까 그 떴더라고요. 그 촛불 집회 때 중국 애들이 들어왔던 거 인증샷이라 해서 올랐던 거 이거 보이십니까? 저한테? 저 무진장 많아요. 저 굉장히 많아. 이거 중국인들입니다. 이거 다 중국인들이에요. 굉장히 많죠. 제가 다 모아놨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아. 여기 보면 딱 보면 얼굴 보이죠? 이거 박근혜 대통령 얼굴 여기 보이죠? 여기 이렇게 그쵸? 예. 많어. 제가 괜히 중국 애들이 그 촛불 집회에 들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료 다 있다니까.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찾아놓은 것만 350개인가 돼요. 찾아놓은 것만. 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얘들 다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서 짱깨들이 첩보지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것도 재미있는 게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동시에 들어와 있었어요. 뭐 이게 엘리카님, 김 박사님 늘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뒤에서 묵묵히 응원한 사람들이 많으니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많다니까 나한테는 이런 자료. 뭐 또 투네이션 또 읽을 거 있어요? 네, 그럼 올려주세요. 타르타님, 알던 루트 다박히면서 짜증납니다. 이럴 땐 독일이 진짜 부럽, 무엇이든지 보이더군요. 과거가 부끄럽고 너무 아깝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만주님 고맙습니다. 타르타님 또 했네. 좌파로 살 땐 헬조선으로 알았는데 우파가 돼서 4살 길이. 얘들 때 좌파였어요? 전향하셨네요. 축하합니다. 네, 그 다음이요. 장우진님, 박사님 아들 이름은 반중이고요. 딸 이름은 친미입니다. 누구 이름이 안 멋있어서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딴 이름 할래요. 네, 그 다음이요. 프로피틸릭스님 수업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차차님 항상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이미자님 박사님 영화를 봤는데요. 스키타이족과 트무타락한 공국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찾아볼게요. 네, 그 다음이요. 홍영도님 박사님 토성의 고리를 처음 발견이 갈릴레오 맞나요? 천사 머리 고리가 토성 상징을 하셨는데 조선에도 땡땡땡땡. 근데 천문학은요 솔직히 전 몰라요. 왜냐, 천문학에서 우주를 최초로 누가 발견했냐 전 모릅니다. 왜? 잉카 제국도 있었고 여러 나라에 다 있었어요. 산지했었고 그러한 모든 지식들은 그 이전 문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가 최초의 발견자란 말을 전 못합니다. 네, 그 다음이요. 최선희님,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내셔널 인터레스트. 저거요 이름 찾고 있는데 제 홈페이지가 폭파돼갖고 그 영상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찾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뭐 이메일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이메일 주소. 네, 이메일 주소를 저기 뭐지 카카오 플러스 거기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있죠? 거기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입니다 해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찾아서 할게요. 제 지금 모든 영상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자유의 신장님, 몽골 박사님 파이팅. 몽골입니다. 몽골아 쓰면 몽골 사람들 싫어해요. 네. 박준경님 고맙습니다. 스카이님 우리 시대 대무당 김정민 박사. 전 무당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뭐 좋은 의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구님 반준치미가 정답인데 왜 안 할까 답답한데요. 에휴. 네, 고맙습니다. 잠깐요. 뭐 소포가 왔나봐요. 뭐야 또 도시락 폭탄인가? 별거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고. 그 다음이요? 끝났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보면서 제가 요건 따로 모은 거예요. 왜 안 나올라가? 이게 제 컴퓨터가 요즘 맛이 갔어요. 잘 안 되더라고. 요거는 제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김정민 고대사연구소,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그 강의 있죠? 불편한 미래. 거기에 달린 댓글 중에 제가 좀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몇 개를 뽑아봤는데, 이게 하나 읽으면은 문제는 우리나라는 덮어놓고 반중 침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미국 편에 서게 되면 완전하게 짱깨 핵 타격 목표가 됩니다. 극히 위험해집니다. 미국은 이거 오타네요. 제 오타입니다. 우리를 완벽히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최대한 중북미러에 다리 걸치기를 해서 핵 타격 표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뭔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왜 제가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하지 아십니까? 중국이 우리에게 핵 표적을 안 삼고 있다고? 이거 뭐야? 신영희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국이 언제 우리를 표적을 안 삼은 적이 있었어?
이 사람은 좀 국제관계를 보지도 않고서 이 댓글을 단 거야. 이거는 우파인데 겁먹은 우파거나 아니면은 뿌락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왠지 아세요? 중국은 냉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핵 표적을, 이게 핵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한테. 겨냥하고서 미사일을 한 번도 돌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 뭐 문재인이가 뭐 중국 똥꼬 빨고 친중한다고 해서 중국이 핵 미사일을 한국으로부터 겨냥한 걸 딴 데로 치웠느냐? 천만에 만만해. 계속 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를 못합니다. 왜 미국한테 보호받으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주국방하면 안 돼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했던 게 뭐예요? 자주국방 아니에요. 그 자주국방 하려고 무슨 짓까지 했습니까?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 육군들, 군인들 밖에 나가서 순찰하다가 총 늪지대에 빠뜨려서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고 총을 미국한테 구리스 발라서 쌤뺑이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휴전선에다가 국방경비한테 써먹었잖아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카터가 노발대발해서 왔죠. 왜 M16이 한반도에 있어? 막 그러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베트남에 싸우는데 이 정도 미안하긴 미안한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화내면 되겠어? 막 그러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M16을 국산화 시켜버립니다. 네? 그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지.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안 도와줘요. 뭐 완벽히 보호 못 해주니까 우리 양다리 걸쳐야 돼요. 이런 병신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국력이 약할 때에도 우리는 그 미국이랑 당연히 군사 동맹이긴 하지만 군사 동맹이라고 해서 미국의 그 4대 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좌파들이 그렇게 물고 씹는 그런 박정희나 이승만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절대 4대주의를 하지 않았다니까. 네. 필요하면은 훔치기도 했어요. 훔쳐갖고 욕도 먹었어. 욕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게 나쁜 짓이지만 거짓말해도 당당하다니까. 야 임마, 내가 베트남에서 우리 병사들을 죽이고 있는데 뭐 잘못을 했지만 이 정도까지도 안 해주면은 너무 섭섭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가야지. 뻔뻔하게. 응? 그런 거예요 원래. 응? 외교라는 게 그런 거야.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중국하고 무역 안 되면 뒤져요. 막 이런 거짓말. 애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애우는 소리. 응? 아까도 보니까 화웨이 박살나면 영국 애들 시스템 복원하는데 3에서 5년 걸린다며. 계약 수주하라고. 되잖아. 돈 버는 길을 만들면 되잖아요. 중국만 아니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우리 중국 똥구적 붙잡고 가야 돼요. 그 궁뎅이에 붙어갖고 만리를 가야 돼요. 박원순 시장처럼. 그런 개소리 하지 말라니까. 시장을 개척하라고. 개척할 수 있는 방법 몰라요? 왜 안 될까? 나는 그 아이디어 존나 많은데. 우리나라 GDP를 올릴 수 있는 방법 무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이렇게. 이건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어요. 중국의 한반도 겨냥한 미사일이 500개 답니다. 500기 정도 추측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친중한다고 중국 애들이 미사일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중국은 우리가 친중을 해도 미사일 겨루고 있습니다. 왜? 그게 뭐야? 말 안 들어도 죽일 거야 하고 총을 겨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속 말 잘 들어 이거야. 말 잘 들어도 총 겨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국이에요. 알고서 해야지.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사드 배치해야 되고 사드의 양을 증설을 해야죠. 중국이 문재인한테 얘기했던 산불 정책 중에 사드 증설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죠? 족가라 그래야죠. 사드 증설 배치해야죠. 어디? 제가 얘기했던 서쪽의 가장 끝에 있는 서경렬비열도, 중국의 가장 가까운 지역. 그 다음 우리의 가장 남쪽 끝단, 바로 어디예요? 이어도. 그 다음에 독도는 일본 한미일 군사동맹을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울릉도. 어쨌든 독도 포함시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사드를 증설 배치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주둔비, 제가 늘 얘기하지만 100% 부담할 것. 이런 것들 하라니까. 하고 나면은 나머지 자원 외교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자동차나 핸드폰을 팔 수 있는 시장은 저절로 열립니다. 그 테크닉은 제가 방송으로 얘기 안 해요. 하지만 다 방법이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중국의 동펑, DF가 동풍의 약자입니다. 이 장거리 미사일을 겨루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을 탐지하고 미사일을 쏠 수 있게끔 중국은 이미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핵 공격으로부터 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100% 도와주지 못하니까 포기하고 한미일 중러의 양다리 걸치는 외교해야 됩니다. 그런 나약한 소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이거 좀 치워놔야지. 택도 없는 소리. 또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은이 미국의 요구대로 비핵화를 하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 왔네요. 반미 친중 세력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저 행운을 빌어야겠네요. 이게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인 거죠. 왜? 스스로 자주국방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이거는 아까도 그런 댓글처럼 국민도 그런 국민들이 있고 정치인도 저런 정치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변의 국제정세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용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창출할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대는 그저 이렇게 바깥 세상의 그 국제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한 상태가 되게끔 비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김정은이 원래는 핵 포기를 해야 됩니다.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비핵화를 선언해버리게 되면 진짜 우리는 머리 아픈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비핵화 포기를 안 하게끔, 혹시라도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려고 그러면 김정은 밑에 있는 군부 세력들이 김정은을 때려잡는 한이 있더라도 비핵화를 유지하게끔, 이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획일화된 방식을 생각하지 말라. 즉 제가 여태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쭉 강의하다가 지금 이번 베트남 문제 때문에 북한은 비핵화를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어떤 또 이제 저를 깔려고 하는 놈들을 그래요. 김 박사 저 새끼 말 이상하게 한다 이런다고. 그게 바로 자기가 무식하다는 증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국익이 있잖아요. 국익이라는 기반 속에서 국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제스처를 취해내나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다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들끼리 한반도 한국인들끼리 여의도 국회에서 지들끼리 싸우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은 안 보이죠. 이해가 안 되겠지. 왜? 국가간이라는 기준, 국익이라는 기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이거는 전술이거든요. 그래가 전술은 다양하게 변하는 거거든. 그걸 어디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 이해를 못하죠. 박사님 마이크 떨어졌어요. 예매기님이 또 2,000원을 주시면서까지 이렇게 고맙습니다. 돈을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다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했던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말은 납득이 되지만 도대체 국민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나요? 아니 이런, 저도 강의 때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압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쓸만한 국회의원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항을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지키게 충성서약을 받아서 써먹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느냐. 시스템을 만드는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 모르시면요. 저희가 시스템 만들어서 제안할게요. 그 시스템 연락에 퍼날라서 국회의원 압력을 가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강의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정책 같은 거 여러 번 제가 얘기했죠. 저는 정책 명확해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0% 지불하겠다 해요. 그리고 사드 배치 증설하겠다 해요. 필요하면 우리가 돈 주고 산다 해요. 예. 미국한테 공짜로 설치해달라는 말 안 합니다. 거지같이. 돈 줄게 해요. 그런 생각인 거고, 그러면서 뭘 하느냐.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서 지금 화웨이 잘 걸렸어. 그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건 철강이랑 알루미늄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병신짓을해서 좀 많이 뺏겼어요. 일단 포기한다 하더라도 화웨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매운동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삼성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저 외교 펼치면 된다고 봐요. 그렇죠? 한국이 갖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미국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친밀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는 무역경쟁, 이런 그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을 지원하고 싶다. 근데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에 많이 이 종속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너희를 도울 의향이 있다. 그런데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정치인을 이해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미국을 지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내가 이런 피해를 감수했을 때 너희가 그만큼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즉 한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끔. 이거는 나 같은 정치인이 미국하고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토양이 될 수 있으니까. 즉 그러면서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반중 친미를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나도 쉽게 또 다음번 선거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선거. 트럼프도 선거 있고 하잖아요. 이런 선거 때 재집권을 해야 계속 이렇게 해줄 거 아니냐. 너희를 도와줄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이거는 한번 통 크게 한번 써달라 해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화웨이 배제하고 미국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에릭슨 아니면 삼성이거든. 삼성 거 싸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로비하면 되잖아. 어? 뭐가 이렇게 어렵냐는 거야. 뭐가 이렇게 어려워. 응? 간단하잖아요. 뭐 이런 거 말고도 여러 전략들이 있어요. 여러 전략들이 있다고. 그 전략을 구사하면 돼. 응. 여태까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냥 선거 때만 되면은 재래시장 가서 순댓국 먹고 떡볶이 먹는 걸로 그냥 표 얻었잖아요. 그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더 이상 그런 아프리카식 정치 하지 말라고. 너무 빨리 변해가고 있는 공무원, 개의원들 한 놈도 박사님 말대로 액션 취하는 사람 없으니 너무 갑갑해요. 개장선님, 네, 고맙습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바꿀 수 있다니까. 바꿀 수 있고 전략정책 있어요. 말을 안 해주지. 왜? 내가 얘기하면 지들이 훔쳐가서 집거 있냐 할 테니까. 아, 요즘은 뭐 이제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요즘 유튜브 우판 채널에. 응? 막 그러면서 뭐 북한, 시리아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거 제가 언제 한 얘기입니까? 그쵸? 제가 옛날 때 얘기했고 그 메커니즘 이게 어떻게 움직이나요?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란과의 문제라든가. 그쵸? 그 다음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려면 이스라엘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엄청나게 얘기 많이 다 했는데 제 계정이 폭파된 틈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기 것 신장하는 거 놀랍죠 진짜. 응? 좋아. 어차피 상관 안 해요. 근데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대중의 지지를 얻는 건 중요한데 문제는 그 지지를 가지고서 국회의원 똥구녕 빠데 쓰지 마십시오. 저는 최소한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기존 정치인들 아부한테 써먹지 않고 있어요. 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리는 그림과 청사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그 구독자 수 늘려가지고 그거로 국회의원들 누구 지지한다 이런 거 하지 절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애초부터 그런 거를 하려고 국제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채널 폭파에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저는 플랜 B, 플랜 C 따로 또 있거든. 제가 그리는 큰 그림이 있어요. 그림. 뭐 누구냐 이게. 김영웅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면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이디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 안 하지만은 제 아이디어를 쓰면서 누구 정치인을 그 구독자 수를 늘려갖고 몰아주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예, 그랬다 저 공격합니다 진짜.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돼 앞으로. 우리나라가 OECD 이제 등수에 드는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과거 같은 그런 그 아프리카식 그런 그 후진국식 그러한 정치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정신 수준에 비해 너무 잘 살고 있구나. 조선과 비슷한 북한과 같이 노예처럼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정도 국가까지 키워주신 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한국이 그래요. 수준이 아직 오르지 않았다니까. 우리가 그 한 세대 안에, 그러니까 한 세대, 30년이 지나지 않은 요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가나 국가 수준에서 OECD 국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변하지 않은 이 짧은 시점, 이건 경제 기적이죠. 근데 이 경제 기적은 단순히 한국 사람들만의 근면함이 아니라 플러스 미국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베트남 보십시오. 베트남이 제2의 한국이 될 겁니다. 베트남이 한 세대가 변하기 전에 저 못 살던 우리나라에 맨날 농촌 총각에게 시집가던 베트남 처녀 이런 이야기를 듣던 베트남에서 한국 여자가 베트남
부자에게 시집을 가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게 30년 안에 일어날 베트남의 미래예요. 네? 베트남 사람이 단순히 근면에서 플러스 반중 있기 때문에 될 거예요. 이제 보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베트남의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벤치마킹 하겠죠. 뭐 저는 조만간 김미라님 뭐 언제나 박사님께 감사하고 박사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투네이션 읽을 거 있어요? 네. 네. 투네이션 많이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김예희님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최님, 올바른 정권이 들어서면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나요? 네, 잡을 수는 있죠.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코그몽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인미소님, 민한 김정미 박사님 늘 감사합니다. 장가를 아직 못 갔습니다. 네, 이제 빨리 장가를 가야 돼요. 네, 그 다음에요. 타르타님, 마지막 금액 후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쭉쭉 짜서 그냥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정계주의 서거 넘어가 과거가 부끄럽지만 극복하렵니다. 진짜 잡하셨나 보네 예전에. 고맙습니다. 네. 고마기님, 네, 고맙습니다. 얌얌님, 사드 보복 이후 무조건 이기는 WTO 제소 포기했는데 정권 바뀌거나 나중에라도 WTO 제소 가능할까요? 그건 분위기 만들어야지. 물론 그것도 아이디어가 있어요. 네. 끝났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과분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또 어떤 분이 길게 쓰셨는데 뭐야 이게. 김영삼계가 장악하고 있는 한국당 결국은 더불당과 같은 뿌리인데 이놈들은 우파가 아니라 민주당 이중대입니다. 이놈들 솎아내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왜 또 자꾸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특정 인물을 얘기합니까? 뭐 대표가 되어서 민주계 스스로 더불당이나 바른당인으로 헤쳐 모이게 하고 다음 총선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우파의 다물만 뽑아먹는 숙주 기생충입니다. 뭐 다 좋은데 특정 정치인은 언급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능력된 사람 없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능력이 되는 줄 아세요? 깨끗할지언정 능력은 없어요. 전 그렇게 봐요. 예, 깨끗할지언정 능력은 없다. 그래서 뭐 깨끗하다고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결혼할 때 여자 관점에서 잘생겼는데 돈 못 벌어주는 남자도 능력 없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 제가 바라본 김진태 의원 시각은 그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깨끗하다. 그건 인정한다요. 근데 그건 뭘 할 줄 아는데. 능력. 그렇죠? 정치는 더럽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깨끗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정치는 그래요. 정치는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공작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게 다가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중 친밀을 해야 되는데 반중 친밀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 놨으니까 많이 참조하라는 거고.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그렇죠. 반중 친밀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해야죠.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반중 친밀 정치적으로 말하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독도 문제는 일본 문제는 왜 국회의원들 나서요? 그거 정치 문제인데 남이 나라에 대한. 그렇죠? 중국 문제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합니다. 제가 그레이트 게임 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호주나 이런 데서는 이미 정치 국회의원들이 대놓고 인터뷰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중국에 대해서 위험하다 생각한다. 다 얘기해요. 왜 그걸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게 바로 4대주의예요. 국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4대주의 의식, 노예의식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그렇죠. 어젠다를 제시 못하면 안 된다. 그렇죠. 어젠다. 나 깨끗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깨끗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CJ 영화 불매, CJ 영화들이 쓰레기들이 요즘 많죠. 네. 그렇죠. 반미와 반일은 왜 대놓고 말하면서 반중은 하면 안 되는가?
그게 바로 병신 같은. 그래서 이제 4대주의, 노예의식이라고. 그리고 그 조원진 그 사람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이젠 대놓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김지태현이 성공하려면 그런 사람 가까이 자면 안 됩니다. 친중 인사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반중 친미 말했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고 했죠. 제가 말로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행동 본다고 했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미국이 왜 그러면은 도와주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세력이 약하다고 개나 소나 집어넣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치인은 신념이 있어야 된다니까. 신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술은 변할 수 있어요. 저가의 동침 가능해요. 다 가능해.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명확한 국가관이 있어야 된다니까. 반중 친미를 하면서 지중파 정치인을 가까이 두면은 본인의 전략이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애국당 태극기 부대만 싹 빼가던가 조원진 버리고 그러면 모르겠어. 같이는 가면 안 될 인물입니다. 왜냐고요? 미국 쪽에서도 다 알아. 조원진 친중이라는 거. 자,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저도 듣는 귀가 있습니다. 아무도 조원진 안 믿습니다. 미국 쪽 정가에서. 그러니 헛물 끼지 말라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가 탐나면, 그 대중이 탐나면은 우리 쪽에도 있잖아요. 네? 반중 친미하는 집회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 사람부터 모으세요. 험프리 기지에 가도 반중 친미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부터 모으세요. 그러한 행동이 역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히스토리. 그럼으로써 아 진짜 반중 친미를 하는 국회의원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라니까. 반중 친미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정책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끝나. 알았죠? 그러니까 자꾸 국회의원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 그 뭐야 이거 스패너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징역 줘버리세요. 누구누구 해주세요 이런 말을. 네? 송원이 갑자기 들어오셨네. 지트 엄마 리엄 아닙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역시 제가 남의 집살이 하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뭘 할 말이 없네요. 네. 그 다음에 뭐야 김영민 님이 험프리트 강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문법이 안 맞아서. 어쨌든 간에 반중 친미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부터 모으십시오. 네? 작은 것서부터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진정한 거거든. 남이 만들어놓은 큰 밥 그냥 가져가는 거는 그냥 타는 거잖아요. 쉽게 정치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정치를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치를 힘들게 해야 돼요. 왜? 요즘은 유튜브가 있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힘들게 그 뚫고 나오는 그 물이 이렇게 내려올 때 물을 역행해서 송어가 올라가서 알을 낳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니까. 옛날 때는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런 모습을 해도 아무도 봐주지 않고 눈에 안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봐주는 눈이 있습니다. 하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히스토리 만들라고. 알았어요? 히스토리 만들려니까. 그래서 절대 중국하고 관련이 있거나 냄새가 나는 이 인물하고는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깨끗했다고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깨끗하려면 그런 사람들 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진 로저스가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북한에 물린 게 많은 사람이죠. 북한에 돈 투자하고 묶인 돈 많잖아요. 그거 본전 회수하려면 한국의 호구들 모아야겠지. 그래서 김재동이랑도 뭐 인터뷰 하더구만. 아 미쳐버려 이제 김재동 그런 애들이랑 하더니 나랑 인터뷰해보자 뭐 진 로저스. 그러면 내가 꼬치꼬치 깨물을 텐데 너 왜 자꾸 북한 선전해? 당신 북한에 돈 물린 거 있지? 나 이런 거 질문할 텐데. 응? 그 다음에 광양, 순천, 여수는 진도처럼 중국의 타겟인가요? 네, 타겟입니다. 새만금 사업하는 그 중국이 바라보고 있는 서해안서부터 서남해안까지. 그러니까 전라도죠, 쉽게 얘기해서. 타겟입니다. 텐센트로 블리자드 맛이 같다. 그렇죠. 제가 블리자드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알고 있는데 잘못 얘기하면 제가 혼날까봐 얘기를 못하는데 맛이 같습니다. 거기도. 불쌍한 것들. 나라 걱정에 몇 시간씩 차 타고 평택까지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자주가 못 가서 미안합니다. 예, 뭐 어쨌든 그리고 이때니까요. 네. 뭐야 이것도. 오늘 방송 이후로 전라도 홍어들이 일베나 기타 방송에서 또 김 박사와 조원진, 김지대, 이간질이 극에 달하겠군. 뭐 할래면 하십시오. 전 신경 안 씁니다. 어? 요즘 알바비는 제대로 받고 하는지 모르겠네. 애잔해서. 중국이 돈이 없던데. 응? 그 돈도 못 받을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IP 추적 다 되는데 정권 바뀌고 나서 걔네들 다 조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응? 한국에서 개념도 없이 그렇게 우리 공격하는 사람들 이게 없잖아요. 이게 전략 전술이. 그냥 인물만 빠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런 병신들이잖아요. 걔가 무슨 말 하는지 전략 전술 들어본 거 있어? 정책 들어본 거 있어요? 중국이 답이다. 대단한 정책이죠.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구에 스마트 시티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를 왜 빠냐는 거야, 도대체. 응? 좀 머리를 써야죠. 네. 광화문에 또 사람들 엄청 모이는데 짱깨들 온 거 아니에요? 짱깨뿐만이 아니라 봅니다, 이제 저는. 짱깨 플러스 그 북한 애들. 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중국에 대한 비자를 풀었으니까. 평창 올림픽 때 들어왔던 10,000명의 중국인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대구시장도 친중.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대구라고 보세 성지라 보지 않아요. 대구의 이 전라도와 똑같아요. 전라도도 전라도 민심과 전라도 위에 있는 국회의원, 공무원, 엘리트층의 민심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전 대구, 경상도도 마찬가지라 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왜 반중을 못합니까? 여야가. 경상도 쪽은 아니라 보시는 거예요? 대구 스마트 시티 건설. 그 다음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찾은 건데 어딨냐, 여기 있다. 자, 한중친선협회 나옵니다. 한중친선협회. 아시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중국의 목은 곧 한국의 몽이다. 이런 얘기했던 놈들. 보십시오. 이름들. 이상득이가 나옵니다. 이상득. 이 사람 누굽니까? 이상득? 이상득 누군지 아세요? 응? 이거 이명박이 형 아닙니까? 예? 제가 예전에 그랬죠. 그 조원진 지지하는 족바들, 일베에 있는 애들 저한테 뭐라 그럽니까? 김정민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 안 찍고 문재인 찍은 놈이래요. 나쁜 새끼예요. 막 그러잖아요. 내가 문재인을 찍었을 때가 언제였느냐? 이명박과 문재인이 나왔을 때예요. 그때 문재인 찍은 거예요. 좀 정확히 알고 얘기해야지. 이명박하고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난 문재인 찍었어요. 왜? 이명박이가 우파예요? 응? 이명박이가 우파냐고. 좀 똑바로 알고 얘기해야지. 이명박 백그라운드 좀 제대로 하려고 좀. 에?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수준이 낮구나. 수준이 낮구나. 우리나라 정치. 이 정치를 잘 모르면서 카카오에서 댓글 단톡방 만들어놓고 막 퍼나르고 막 하는 이 사람들, 아줌마들이나 이 아저씨들 진짜 모르는구나, 정치를. 우리나라에 도대체 무슨 짓이 일어나는지. 인내심이 없어서 투네이션 포기요. 고맙습니다. 네, 이쪽으로라도 감사합니다. 네, 참 안타깝다 해요. 어쩜 이렇게 무식할까 하는 거예요. 네. 그 중국이 기독교 탄압하는 거 아시죠?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지 뭐 모든 종교를 다 탄압하잖아요. 네? 뭐 법륜공, 그러니까 불교 계통도 탄압하고. 오은실님, 네, 고맙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탄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중에 한 사람이 목사인데 중국에서 교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는 어디 부서졌습니까? 궁금하네. 그 교회 좀 부서졌나요? 예전에 안 부서졌던데. 응? 시진핑이가 왜 교회를 다 때려 부쉈는데 왜 그 교회는 멀쩡할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예전에 멀쩡했어요. 때려잡을 때도 멀쩡했어. 왜 멀쩡해? 응?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족바들, 일베, 한번 이거 조사해봐. 아직도 그 교회에 살아남아 있는지. 응? 잘 보라고, 잘. 응?
개뿔도 모르면서 햇소리 하지 말고. 근데 이 형님이 한중협회 임원이네? 고문으로 돼 있네? 어떻게 된 거야? 응? 이런 사람을 안 뽑으면은 문제 있는 거야? 응? 좀 알라고. 역시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 뭐 재밌는 명단들 많아요. 여기 보면은 쭉 나중에 보세요. 여기 중앙일보에서 올라온 거니까 한중 우호 탐방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명단 보세요. 명단 여기 있으니까 쭉인데 여기 보니까 또 어디 보자. 노영민도 나오더라고요. 이 노영민이 지금 저기 청와대에서 비서실장하는 그 노영민 아닐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기 이름 쭉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파라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중이 좌우가 어디냐? 왜 국회에서 반중 친미를 못하느냐? 다 보라는 거예요. 좀 보고 얘기해. 그래서 내가 인물 정치하지 말라 그랬죠. 왜? 여러분들이 아는 인물들 다 거물입니다. 거물. 어? 중국 공산당이 가만히 뒀겠어요? 응? 여기 뭐 재밌는 글들 많이 올라오네. 그쵸? 여러분 너무 모르고 있어요. 너무 모르고 있어. 중국이 마수가 전 세계 안 뻗친 데가 없었다니까요. 예? 중국의 상원 하은 의원까지 손을 뻗쳤다니까. 그 정도인데 이런 것도 모르면서 예? 뭐 여러분들 막 뭐 글 올라오네요. 뭐 여러분 쇼크 받았습니까? 예? 누가 또 허경영이 답인데 이런 말 합니까? 또 말 같자 소리 하고 있네. 예? 그렇죠? 한중우호협회는 여러분이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서 보세요. 보시면서 또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은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중우호협회 홈페이지에 써있다니까요. 중국의 몸은 한국의 몸과 같다. 얘기 다 했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들어졌을 때 여기 나오잖아요.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 그룹 회장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연세대학교라는 것 같던데 난 이런 선배를 둔 적이 없어요. 응? 난 인정 안 해. 금호 더럽게 나 금호 응? 이래 금호 타이어가 왜 중국에 넘어갔겠습니까? 이런 놈들이 드글드글 하니까 넘어간 거지. 예? 여기 국회의원들도 나와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 방송 보면 직접 검색하세요. 인터넷에 있으니까. 응? 쭉 보면 되잖아. 쭉 보면 돼. 응?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예. 한중우협회 탐방 시리즈 있죠. 1, 2, 3, 4, 5, 6, 7, 8 쭉쭉쭉 있죠. 다 가서 보세요. 다 가서 봐. 응? 물론 초창기의 사람들이 몰라서 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았으면 나와야 되고 협조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금호타이어 누구에게 박삼구 이름 뭐였더라? 이 사람 회장. 금호타이어 박삼구. 이 사람은 왜 지금까지 합니까? 응? 왜 금호타이어를 중국에 팔아넘겨요?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를. 그쵸? 경희대 이런 거 나오네. 아이고 좋은 대학교네 아주 그냥. 에? 문화일보. 아이고 한중 여성교류협회. 아름다운 이름들 많이 나오죠? 이렇다니까. 응? 이거 또 오늘 이런 거 방송했으니 또 이것도 채널 또 날라가게 생겼네 또. 응? 근데 뭐 아니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데 뭐 날 보고 어쩌라고. 내가 쓴 거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신문에 올린 거지. 응? 이거 여러분 이거 캡처해 놓고서거나 빨리 퍼가십시오. 이것도 신문기사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다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응?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우리나라 공사가 되는 거 아닌지요. 이건 뭐냐면 저번에 제가 그 강의할 때 다음번을 노리게 되면 늦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사가 되지 않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빨리 개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다음번이라 생각했는지 아세요?
국민들이 계몽되는 자각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빠르다면 이번에도 가능하죠. 근데 과연 될까 하는 거예요. 저 잘 모르겠다 해요. 왜? 속도가 너무 더디다예요.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잠깐만. 저기 좀 갔다 올게요.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만. 이거 하나 먹어야지. 조리뽕. 배고파. 배가 고파서 뭐 좀 먹어야겠어요. 이게 방송을 이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 밥을 못 먹어서 밥 좀 먹고 갈게요. 몰라, 일단 좀 먹어야지. 먹으면서 할게요. 네,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좌파 우파 안 돼요. 지금 그 안에 친중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북한 개새끼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을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로 우리나라는 좌와 우로 나눠져 있다니까. 왜냐 우리나라 남북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을 바라보는 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여태까지 우리는 좌우의 프레임을 갖고 왔다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를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60년대 수준으로 살려면은 그러고 살아도 돼. 응? 북한 빨갱이 새끼라고. 그것만 해도 돼. 근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가입하고 세계적인 군사 대국으로 성장한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북한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 문제, 그 다음에 아랍, 중동 문제, 아프리카 문제, 남미 문제 다 고려하면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걸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하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고려할 생각이 없다. 현실까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반중 친미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뭘 하겠냐는 거죠, 이제. 내가 여러분 내가 되면은 문재인을 타도하고 서민 경제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되겠냐는 거예요. 될 리가 있나. 응?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국내 논리만 갖고 얘기하면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응? 안 된다니까. 뭐예요? 아까 전에 그 잘못 얘기하실 것 같은데. 뭘? 이명박하고 잘못 얘기했어요? 어떤 거? 이명박하고 정동영. 정동영? 정동영. 난 정동영 얘기한 적 없는데? 아니 근데 그 목사님이 이명박하고 문재인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응?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뭐? 아니 문재인. 나 지금 문재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때 문재인 타도하고 이렇게 경제를 제거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된다니까. 수출로 먹고 사다니까 외교를 잘해야 돼요. 내가 물건을 파는 나라가 내 물건 사줘야 된다고. 물론 그게 이제 미국이 제일 크고. 그러니까 미국이랑 좋은 관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어렵냐는 거야. 그리고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미국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그런 거 아니야? 응? 비즈니스라는 게. 근데 왜 안 한다 그래? 응?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될 때까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밤손님이란 분이 자기가 만든 계정이 폭파됐답니다. 중국이랑 그러니까 화웨이랑 이런 거 비판했더니 저도 머리는 씁니다. 저는 지금 중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거고 화웨이 기업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웨이 기업을 비판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전 세계가 다 비판하는데.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제가 쓰는 모든 것들이 기존의 신문기사 아닙니까? 뭐가 문제 있어요? 그 신문기사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왜 모아놓으면 문제가 되지? 응? 제가 신문기사를 기반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 신문기사들은 왜 문제가 안 되냐고. 응? 그런 것들 자체가 바로 뭐예요?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 네, 배가 너무 고파서 이게 나이가 들었더니 밥을 안 먹으면 손이 떨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 심상정 정의당 그 사람 있는 지역인가 봐.
뭐야 이게? 아, 쇼맨님 친미 반중 고맙습니다. 그 지역이 통일경제특구지역 뭐 고양시페이 뭐 화웨이 경부고속도로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얘기했죠? 정의당은 친중파라고. 정의당이야말로 아주 그냥 순도가 높은 조리뻥 여성당에서 싫어해요. 아 그래요? 전 여성당이 싫어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전 먹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아니에요. 정의당이 뭐 하는 데야? 중국의 꼬봉부대지. 쉽게 얘기해서. 응? 정의당이야말로. 임종석 주사판입니까? NL. 걔네들이랑 진짜 뼛속까지 친미. 아 친북. 오로지 김일성을 위해서. PD. 나중에 소비에트 무너지고 멘탈 붕괴되고 어려없이 방황하다가 중국에 빌붙은 놈들. 응? 심상정 PD 계열 아닙니까? 맞죠? 노회찬 이런 애들. PD 계열 중에 친중이 많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나서 다른 자기의 그 정신적 딸딸이를 위한 대상이 필요했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대주의자야.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걔네들이 정신적으로 의존한 게 중국이라고. 그래서 PD 계열 중에 친중파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니요, NL 계열은 주사파예요. 우리가 말하는 북한 바라기. 이게 뭐예요? 투네이션 포기 그냥 슈퍼챗으로. 고맙습니다. 저도 솔직히 슈퍼챗 정말 어렵더라고.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슈퍼챗 익숙하신 분들은 잘하시니까 제가 알려드린 건데 뭐 안 되면 이쪽으로도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걸 걱정한 줄 아세요? 불편한 미래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불편한 미래가 뭐였어요? 미국이 북한과 손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였죠? 또 하나의 가능성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반중친미 논리를 한국의 우파들이 안 갖고 끝까지 이상한 짓을 한다. 플랜 B가 아니라 이제 플랜 C가 있습니다. 플랜 C. 그 플랜 C가 뭐일 것 같아요? 제가 좀 조리뽕 좀 먹는다 좀 한번 써보십시오. 플랜 C.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소설 써보십시오. 아, 일본은 아니에요. 일본 말고 우리나라 국내 정치가 어떻게 될까? 국내 정치. 일본 아니에요. 답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정의당 의석수 증가? 아, 뭔가 느낌 좋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 안 나오네. 제가 얘기할게요. 뭐냐면은 좌파가 반중을 하는 겁니다. 좌파가. 아시겠어요? 좌파가 반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쇼크 먹지 마세요. 진짜 좌파가 반중할 수 있어요. 우파들이 반중 침입 못하고 어리버리하는 사이에 좌파들이 반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자, 보세요. 북한이 트럼프랑 손을 잡고 개혁개방을 한다 칩시다.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할 거라는 계획하에 물밑작업을 서서히 하나 쳐봐요. 그러면 그때 제일 방해되는 세력이 남쪽의 친중 세력입니다. 알겠어요? 좌파끼리 정치 싸움을 해요. 좌파끼리. 우파는 썩어 문드러져서 아예 논외 끝 생각 안 해. 그리고서 좌파끼리 정치 투쟁을 하는데 그 좌파가 친북이냐 친중이냐로 싸운다니까. 근데 친북은 이미 미국하고 북한이 힘을 합쳐버리면은 친북 자체가 친미가 된다니까. 응? 좌파들이 반중 프레임 갖고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 뉴스 잘 보세요. 미세먼지 얘기할 때 절대 중국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이게 웬걸? SBS, MBC에서
미세먼지를 할 때 중국을 얘기하네? 중국발 미세먼지를 얘기하잖아요. 옛날 때 그런 말 안 썼다고. 요즘 써요. 얘네들이 웬일로 중국을 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뭐지? 어디 뭐 섬에 가서 이렇게 요리해 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배우들 나와가지고. 내가 프로 있는데 그거 중국 애들도 짝퉁 만들어서 막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판하단 말이야. 김정민 박사님 실시간으로 후원 보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정민 박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그래 윤식당 맞습니다. 네,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예계가 다 대부분 좌파인 거 아시죠? 좌파들도 중국 애들이 자기네 거 짝퉁으로 베껴가고 이래서 손해가 나니까 중국을 싫어하는 좌파들 많다니까. 응? 이런 애들이 지금 내가 인터넷에 공개했던 몇 가지 정책 같은 거 그대로 카피해서 반중 프레임 딱 걸고서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생각해야지. 제가 왜 자꾸 우파 중에 반중 친미 정치 아니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선거에 진대니까 그러네. 선거에 져. 좌파에서 반중 프레임 갖고 나와요, 먼저. 응? 그래서 걔네들이 갖고 나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미세먼지, 중국, 여러 가지 문제점 일으키는 거, 수출 막고 했던 거, 그걸로 간다니까. 반중은요, 그러니까 정치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이게, 지금. 응? 정치인들이 중국 돈 받아먹고 지들끼리 치부 숨기느라 말을 하고 안 하고 숨기고, 이상하지 않아. 이걸 다 떠나서 국민 정서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에 반중 프레임을 갖고 가는 건 선거에 굉장히 유리하다니까? 왜 안 먹을까? 응? 누구든 가져가라니까. 우파 정치인. 왜? 반중만 갖고 안 되니까. 반중, 친미예요. 미국이 원하는 플랜 A가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장광귤 씨,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통일하고 고토수복까지 가는 게 플랜 A라면은 플랜 B는 뭐예요? 한반도가 적화되더라도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만주까지. 그것도 안 된다. 그럼 플랜 C는 뭐예요? 북한이 공산하지만 친미하고 반중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반중 반미예요. 반중 반미. 플랜 C. 뭐예요? 나만의 주사파. 응?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닌 그냥 혼자 버려진 나라. 플랜 C.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음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근데 아직도 지금 우리는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인식을. 이게 얼만큼 위험한 건지를 인지를 못해요. 우리 지금 얼만큼 했어요? 1시간 30분. 1시간 30분? 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배가 고파. 힘이 하나도 없어 지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국회의원들한테 좀 강하게 푸시를 하십시오. 반중 친미하라고 진짜로. 여러분들 생존이 달린 거예요, 진짜. 이거 정말 사람들이 감을 못 잡는데 제가 했던 플랜 A를 제외한 플랜 B, 플랜 C는 여러분한테 하나도 득이 되는 게 없습니다. 아세요? 하나도 득이 안 돼요. 플랜 A만이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플랜 A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인 바꿔야 된다니까. 정치인들은 잘 몰라요. 근시안적이야. 그냥 자기는 투표만 되면 돼. 국현 배지 한번 더 달면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안 해요. 여태까지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안 되니까 기대도 걸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빨리 가이드라인을 주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낙선시킨다, 협박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못 바꿔. 시간이 촉박한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했냐? 아이고. 누구야, 이거는? 스텔라님인데, 존경하는 ROTC 선배님이자 박사님, 저는 막내이지만 ROTC 애국동지회도 반중 친미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 중입니다. 최대한 태극기 집회도 반중 친미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라니까.
국민 정서를 역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정말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반중진미는 그냥 미국을 뭐 이렇게 막 그냥 4대주의 숙미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 대 건으로 외교 협상을 하자는 거거든. 국가 대 국가의 자격으로서. 응? 중국 4대와 미국 4대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근대적 국가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 협상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 응? 제가 반미 친중을 하자는 거는 절대 미국에 4대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 제 강의라든가 와본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이 아지매가 자꾸 그만 먹으라고 자꾸 방해하네. 똥아지매. 아, 그래도 안 돼. 배고파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대 국가적 관점을 가져라. 그래서 좀 많이 그런 것들을 홍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중친미를 해야 되는 거를 자꾸 이렇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9시에 있는 거 아시죠? 9시에 제가 중국 경제가 반토막이 왜 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왜 망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망하려니까 손 잡지 말라요. 손 떼. 그거예요. 그거를 강의하는 거니까 그 금요일 날 그레이트 게임도 많은 시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제주도. 제주도? 아, 그러니까 저희가 또 3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그 제주도 또 우벤져스 저희가 그 비공개 강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의 가장 끝단, 그리고 그 좌파들이 가장 많은 지역서부터 해가지고 거꾸로 올라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제주도에서 하게 된 거고, 이게 미리 공지하는 거는 혹시라도 서울이나 이런 데서 가실 분 있으시면은 그 비행기 티켓 사라고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지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제주도 하고서 뭐 또 딴 데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전국 투어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주도를 첫 시작으로 해서 다 갈 겁니다. 심지어 저희는 전라도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아니면 못 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또 그쪽으로 찾아가니까 그때 보셔도 되는데, 이 제주도라는 특이성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직접 제주도에 와서 오셔갖고 이렇게 저희 강연을 봐주셔도 정말 저는 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채트, 네? 아, 또 있어요? 아, 마지막으로 또 투네이션 해주신 분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대한민국님, 박사님 화팅, 우벤져스 화팅, 고맙습니다. RDD님, 박사님 귀중한 영상들 저장 좀 하면서 방송하세요. 외종하드 사테라 후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왕눈이님, 박사님 창조과학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일반적인 과학을 더 믿습니다. 창조과학은 별로 신뢰 안 해요. 네, 그 다음이요. 오버키님, 박사님 목 막히시겠어요? 시원한 콜라 한 캔 하세요. 저 뜨거운 물 마십니다, 요즘. 네, 오래 살려고. 네.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레이트 게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